네, 이제 이어서 제 유의수준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수준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복습한다고 하면은 바로 규모가설을 기획할 확률의 최대 허용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규모가설을 기획할 확률, 예를 저희가 유의수준 5%라고 잡았다고 한다면은 규모가설을 기획할 확률이 95%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규모가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5%, 1% 이런 식의 기준을 보통 잡고 하고요. 여기서 훨씬 더 20%까지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것은 예비 연구나 탐색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래서 5%하고 1%더 나가서 0.1% 정도까지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럼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양측 검정은 어떤 거냐? 양측 검정은 저희가 이게 마이너스도 될 거고 플러스도 될 것이다 라는 양측에 대해서 꼬리로 하는 게 저희가 투테일 테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다고 하면은 양쪽이 5%씩이 아니라 나누기 2씩 해가지고 해서 네, 각 꼬리에 0.025씩 배분을 하는 게 바로 양측 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측 검정에서는 보통 이렇게 네, 부등호, 그러니까 양쪽이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기모가설을 많이 설정을 하고요. 반면 단측 감정에서는 이게 한쪽 꼬리 알파를 전체를 배분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알파가 0.05일 때 한쪽 꼬리에 0.05 전체를 배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한쪽이 다 배분이 되니까는 반대쪽으로 먼저 부등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보고 싶은 네, 등호를 보고 이런 식으로 단측 검정은 네,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인계값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인계값은 그러면은 뭐 어떤 거냐면은 바로 규모가설을 기억하기엔 검증 통계라는 게 경계값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거냐?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Z 통계량 TT 했을 때 아까 저희가 0.05에서 이게 기각이 된다고 기각을 잡았을 때 그러면 P값을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Z값이 여기서 보시면은 0. 네, 여기 이쪽이 0.25야 되니까 T값이니까 네, 뭐 한 이제 1.96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거라고 해가지고 이거 제가 T 테이블이라 놨는데 그럼 T 스탯으로 다시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표본이 30개고 디그리 프리덤 30개 이상이어서 DF 디그리 프리덤이 자유도가 30 이상이고 저희가 0.05 그러니까 5% 수준에서 이게 단측 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양측 검정 한다고 했을 때 이쪽 한쪽만이니까 양측 검정 했을 때는 1.69 정도가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퍼센트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는 반면에서 5% 수준에서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는 그 0.025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돼가지고 네 2.0427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정 통계는 경계값이니까 어제 P밸류로서 제가 0.05를 양측 검정으로 T 통계량으로 사용해서 임계값 그러니까 T 값의 임계값을 정하는 것은 이 원하시는 확률하고 이제 표본의 숫자를 고려를 해가지고 통계량을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2.04니까는 T값이 2.04가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기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포표는 뭐 T표, 표준 평균 분포표, F분표 각 검정 방법에 맞는 표를 사용하셔가지고 임계값을 네,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가 각 가설 검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크게는 해당 파트에서는 그 표본들별로 차이성을
검정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가설 검정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로는 분포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각 그 값이 올바른지, 그러니까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그 에스티메이션 값이 올바른지, 세 번째가 뭐였죠? 저희가 두 개가 독립적인 두 개를 비교할 때, 그 네 번째는 그 추론해낸 값이 올바른지를 보는 거고, 다섯 번째가 예측된 모델이 올바른지를 보는 거였죠. 저희는 여기서 먼저 그 세 번째인 각 표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가설 검정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Z 검정의 단일 표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Z 검정은 어떤 거냐? 바로 Z 검정은 모집단의 평균이 특정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평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남자의 평균 키라고 한다고 했을 때, 평균 키에 보자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숫자, 그러니까 평균의 숫자가 180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모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180이 평균보다 큰지 아니면 평균과 같은지를 하는 그 검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 이게 그 평균이 특정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단일 표본이기 때문에 단일 표본 내에서 하는 거고요. 따라서 사용 조건 같은 경우는 모집단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Z 검정은 어떤 거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해당 조건을 좀 만족하기 어려워서 T 검정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표준화 검사나 품질 관리 등에서 보통 사용이 많이 되고요. 이것은 그래서 이후로는 내 표본 크기가 큰 경우에는 보통 중심극한 정리에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적용 분포에도 근처한다고 보고, 따라서 모집단의 평균 분포에 따른 경우가 많다고 보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설을 설정을 해야겠죠. 규모 가설은 뭐다? 모집단의 평균이 가져오는 값과 같다 라고 보는 거고요. 대립 가설은 양측일 때는 같지 않다 라고 보는 거고요. 우측일 때는 당연히 뮤가 더 크다라는 거겠죠. 좌측일 때는 뮤가 작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에 이렇게 있을 때 우측의 단측 검정은 평균이 이것보다 클 것이다 라는 거고, 이쪽에 있을 땐 평균이 작을 것이다, 양측은 그냥 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의수준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할 때 보통 0.05를 많이 하는 게 0.05나 0.1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가 그래서 네, 이렇게 먼저 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다시 키로 한다고 했을 때 키가 표본 평균은 제가 17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보통 남자 요즘에 평균 키가 73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는 180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는 한 3 정도로 해볼까요? 3 정도로 해보고, 네, 표준 오차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어서. 네, 표준 오차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겠네. 그냥 이렇게 그 3에서 저희가 n을 그러면은 좀 계산하기 쉽게 루트 n이니까는 한 1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은 100으로 해서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여기서 173 죄송합니다. 제가 표본 평균은 그거라고 하죠. 180 마이너스 173 분의
3분의 10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계산 어떻게 하겠죠? 그러면은 7분의 1에 3분의 10이 되니까는 3분의 70이 되겠죠? 그러면 70 나누기 3 한다 했을 때 한 뭐 23 정도가 되겠죠? 23이면은 저희가 일반 그 정규분포 표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값이라고 쓰게. 그러니까는 평균에서 굉장히 벗어난 굉장히 큰 키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검증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도출된 Z 통계량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가설 검증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단일 표본에서의 표본 비교를 할 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 1%가 유기순 다 정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Z 검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단일 표본을 정도로 해볼 수 있겠다. 네, 이거 한번 그럼 다시 이것도 풀어볼까요?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저희가 아까 뮤 172 마이너스 170 분의 표준 편차가 100명이라고 했죠 저희가. 그러니까는 100이 루트를 씌우면 10이니까는 10분의 저희가 5 라고 하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2에 1에 2분의 1이니까 10분의 5 이제 두 개 계산을 하면은 5분의 20이 되니까는 4. 네, 4가 나오니까는 Z 스태틱 보통 이게 1점 제가 아마 되는 게 1.67에서 1.96 사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평균 키가 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검정의 단일 표본입니다. T검정 아까 제 Z검정에서는 저희가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줘가지고 구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굉장히 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걸 활용을 하냐 저희가 이제 그 단순 차이만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T 분포에 따르면서 표본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 바로 T검정이라 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까 단일 표본에서 저희가 했듯이 모집단의 평균이 특정 값과 통계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검증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표준 편차는 그래서 Z 검정에서는 모집단 표준 편차, T 검정에서는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분포 또한 Z 검정은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하고요, T 검정은 T 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겠지만 자유도에 따라서, 즉 데이터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근데 이게 좀 가정이 필요하면 어떤 거냐면은 표본의 정규분포를 먼저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어떤 거냐, 모집단 표준 편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은 소표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같지만 근데 정규성 가정이 만약에 위배될 경우에는 신뢰성이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단점이 또 있고요. 또한 아무래도 평균에 대한 비교이기다 보기 때문에 극단값이 좀 미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자유도에 따라서 이 분포표가 달라지게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정규분포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가설 검정 같은 경우 이 단일 표본은 비슷합니다. 가설 먼저 설정하는데 가설이 어떤 거다? 모집단의 평균이랑 가정된 값이랑 같다가 귀무 가설이고요. 대립 가설은 다르다. 크다 작다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의수준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다음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자유도 마찬가지로 계산하고 이 P값도 계산해서 민급값 T 테이블을 봐가지고 거기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선택을 한 다음에 이 계산된 값이 이 인계값보다 작은지 큰지를 계산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이렇게 되고요. 수식 같은 경우는 뭐 Z랑 똑같지만 다른 거는 이 표본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게 다르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그러면은 평균 체중 감소가 5kg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24명 참가자가 됐고요. 결과는 평균 체중 5.8kg 감소, 표준 편차 2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먼저 가설을 먼저 설정해 볼까요? 가설은 어떤 거겠죠? 규모 가설은 뮤는 5.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체중 감소가 5. 그리고 대립 가설은 뮤는 5와 다르다. 그러니까는 평균 체중 감소가 5가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양측 검정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 바로 체중 감소를 5kg보다 크거나 작거나 어느 방향의 차이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양측 검정을 사용을 하고요. 검정 통계량 계산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겠죠? 이제 5.8, 이제 저희가 평균 체중 감소 5.8이잖아요. 그쵸? 5.8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왜냐면 저희가 H1이 뮤1이 5kg니까요. 5 하고 분의 루트 25, 전체 표본이 25니까요. 루트 25분의 이제 표준 편차가 2니까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5분의 2분의 10분의 8이 되겠죠.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죠? 20분의 40이 되겠죠. 이렇게니까요. 20분의 40이 된다고 했을 때는 2가 되겠죠. 그러면은 T 검정 통계량은 2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자유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도는 T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 전체 데이터의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 지금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게 데이터 전체 이거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마지막 값은 저희가 자유롭게 보통 이미 정해진 값인 거잖아요. 저희가 특정 값이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서 공식인데 그냥 T 검정에서의 이 검정에서의 그 자유도는 n-1, 그래서 25-1이니까 24가 됩니다. 자유도가 24니까는 다시 돌아본다고 했을 때 저희가 아까 지금 24였죠. 자유도가 24고 지금 어떤 값, 그러니까는 양측 검정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0.025 이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겹치는 거라고 했을 때 2.06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결론 어떻게 낼 수 있겠죠? 저희의 값은 2였고 임갭 값은 2.064였죠. 그러니까는 명확히 말하면 사실 이거는 기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임계 값 같은 경우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해서 다시 볼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했을 때는 P값이 유의수에 굉장히 매우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는 좀 경계 성산의 결과로서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할 수 있음을 또 시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원래 지금 제가 고려한 강의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 이거를 제가 손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원래는 이걸 코드를 통해서 같이 R로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게 아이패드로 하다 보니까는 코드를 당장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코드는 제가 이번 토요일에 수업을 하면서 같이 한번 실습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후에 그러면은 결국에 T 검정, 단일 검정, Z 검정의 차이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는 한 번 더 보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독립표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강의로서 말씀드리기보다 실습으로서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제 영상 강의로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추가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토요일에 강의하면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